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소고기 등급이 개편되면서 2플러스 등급 출연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설 명절 특수까지 겹치면서 속값이 평균 1,000만 원을 훌쩍 넘겼고 가축 시장의 경매 열기 또한 뜨거워졌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가 시행됐습니다. 2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 기준이 17%에서 15.6%로 낮아졌고 1플러스 등급은 13%에서 12.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등급제 시행 한 달을 분석해봤더니 횡성축협의 경우 23% 수준이던 2플러스 출연율이 32.9%로 9% 증가했고 1플러스와 1등급은 각각 7%와 3.4% 감소했습니다. 한 마리당 고기값도 2플러스가 1,100만 원으로 12만 원 올랐고 1플러스는 9,900만 원으로 17만 원 올랐습니다. 평균 950만 원 나왔는데 요 명절 때 되면서 값도 좋아졌지만 그것도 영향하고 합쳐서 1,000만 원 도리가 나오니까 한우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번식 심리도 강해졌습니다. 가축 시장에는 설 및 한우를 대거 출하한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위해 몰렸습니다. 송아지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5개월 된 숫송아지가 최고 410만 원에 낙찰됐고 암소는 지난 장보다 7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송아지 생산 증가로 올해 한우 사육 마리수가 속값이 폭락했던 지난 2011년 수준인 314만 6천 마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도축 증가에 따라 한우고기 도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요. 이에 따라 농가의 신중한 입식과 저능력 암소의 도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내에는 3개 시군에 요트 계류 시설이 있어 레저 선박을 장기간 계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릉 지역에서는 민간 업체가 계류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강릉항 요트 마리나. 3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부터 계류비가 기존보다 20-30%가량 인상되면서 계류업체와 요트 선주들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계류업체는 경영이 어려워서 그동안 할인해주던 계류비를 정상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국내 다른 마리나에 비해 크게 비싸다는 겁니다. 9m에서 10m 길이 선박을 기준으로 도내 다른 곳보다 3배가량 비싸고 국내 마리나 항만의 계류장보다도 2배가량 비쌉니다. 선주들은 안전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류비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류비에 비해서 너무 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지적을 하면은 너가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갈 데도 없고 좀 답답한 입장이죠. 마리나법을 적용받는 마리나 항만은 사용료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요금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류장은 민간업체가 신고한 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 등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거지 이게 저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는 할 수 없게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계류장 이용자들은 분쟁 조정까지 신청했지만 정부 관련 기관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력이 없고 사실상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릉항에서는 지난해 계류시설의 안전 문제와 건물의 위법 사항 등도 지적됐지만 별다른 개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가축 분뇨를 퇴비화해서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농가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다. 3월부터 시행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농가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퇴비를 일정 단계 이상 썩히고 숙성해서 살포하는 부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가들은 고품질 퇴비를 만들고 축산 악취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호소합니다. 퇴비를 오랜 기간 보관하고 숙성 작업을 할 수 있게 퇴비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공간 부족과 건폐율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에 건폐율이 없어서 퇴비사를 짓지 못한 농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좀 유예를 2, 3년 더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퇴비사를 짓고 해서 퇴비 부숙 작업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제도 시행 관련 홍보와 교육이 뒤늦게 시작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농가 위치도 좀 중요하고요. 그게 시설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농가 교육도 하고 이제 부숙도 맞출 수 있는 교육도 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전국 7만여 곳, 강원도는 5,800여 곳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업계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며 정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상 고온과 겨울 장마 때문에 개막이 2번이나 연기됐던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연휴 끝물인데도 축제장에는 8만 명이 넘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얼지 않아 한 번, 겨울 폭우에 얼음이 녹아내려 또 한 번, 2번이나 연기됐던 화천 산천어 축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안전이 우려돼 얼음 구멍 간격을 예년보다 2배가량 넓혔습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강태공들은 이른 아침부터 얼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낚시에 취미가 좀 있어서 매년마다 오고 있어요. 거의 지금 10년 넘게 오고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거죠. 얼음 아래에서 헤엄치는 팔뚝만한 산천어 사이로 도패질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재밌고 뭔가 짜릿해요. 어떤 게 좀 짜릿했어요? 딱 물고기 올리는 순간 딱 그때 뭔가 파닥파닥 그런 느낌? 그게 딱 좋았어요. 산천어가 팔딱팔딱 뛰는 게 아주 힘이 좋은데요. 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강태공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낚싯대가 필요 없는 강태공들도 있습니다. 단팔과 맨손으로 무장하고 물반 산천어 반인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추위는 잊은 지 오래. 말 그대로 진짜 손맛을 느끼자 뜨거운 환호성이 터집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완전 얼음 되겠더라고요. 저기 왜 도전했나 후회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잡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직접 잡은 산천어는 곧바로 회나 구이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축제장에는 얼음 썰매와 봅슬레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고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는 실내 빙등 광장도 인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한 이번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로 분류돼 강원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명 모두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 조치된 15개월의 여아와 20대 여성 2명 모두에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오늘 아침 20대 여성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두 환자의 건강 상황을 판단해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지난 21일 강릉 거주 20대 여성이 접촉자로 확인된 데 이어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24일과 어제 접촉자 3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2주 동안 능동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FC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중국 전지훈련을 취소하고 국내 전지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원FC 선수단 35명은 다음 달 2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자 경남 거제로 전지훈련지를 변경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에 재도전하는 강원FC는 오는 2월 29일 대구와의 원정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펜션가스 폭발 사고 희생자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충북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65살 이모 씨가 어제 오후 5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희생자에 대한 부검을 통해 이들의 사망이 전신 화상으로 인한 것인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 사인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토바 펜션은 지난해 실시한 미신고 숙박시설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시설을 적발하고 지난 11월에는 동해시 자체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에서도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또 동해소방서로부터 토바 펜션의 화재 안전 위반 사항을 지난달 9일 통보를 받은 뒤 후속 조치 계획을 준비하던 중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우여곡절 끝에 개막했지만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화천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축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 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어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행사장 주변 주기적인 소독과 축산 농가 행사 참여 금지, 그리고 광역 울타리 설치 상황 확인 등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 가운데 강릉시의 선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전 관광 거점 도시 1차 관문을 통과한 전국 9개 도시 가운데 최종 사업지 4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 국비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돼 지역 관광 브랜드를 키우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30일 1,700명 규모의 3월 1일자 교원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한 김준기 교육국장의 후임에 파격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대여섯 명 수준으로 교체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유아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발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장 2년 만에 방문객 2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11일 개장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간현 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261만 1,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7월 유료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입장료 수입은 27억 7천만 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주차장에서 출렁다리까지 700m 길이의 곤돌라와 소금산에서 간현산을 연결하는 유리다리 건설 같은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창에서 해외로 수출된 농산물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2019년 농식품 해외 수출은 2018년 대비 15.6% 증가한 1,670만 2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로 수출액이 각각 95.1%와 29.5%가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은 수출 생산 기반 조성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유망 사업 육성, 그리고 수출 촉진비 지원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강원도 대학을 비롯한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하는 난국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산업에 대한 수업을 듣고 지역 대학을 거쳐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학과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학생을 맞춤형 산업 인재로 길러내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올해 도내 3곳에서 정비공사가 추진됩니다. 대상 지역은 강릉 정동진 해변과 속초 해수욕장, 그리고 삼척 원평지구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209억 원을 투입해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청은 삼척 문암해변과 초곡해변의 연안 정비를 위해 20억 원을 들여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태백산을 찾은 등산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눈축제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의 등산객은 모두 14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눈축제 기간에 비해 16.4%가 감소했습니다. 산악인들은 이번 겨울 들어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영향으로 그 원인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